자, 여러분, 지난 시간 수업에 이어서 배열에 대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배열의 엘리먼트를 액세스를 할 때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 포인터가 배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점 이해하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 짰던 프로그램의 좀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지난번 짰던 자, 이렇게 프로그램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뭐 하는다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일이 배열의 초기 값을 넣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죠. 그죠? 우리가 실무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배열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일 없습니다. 그냥 아예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립시다. 뭐 지워버려도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아예 지워버립시다. 보통은 배열의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자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데이터에 집어넣고자 할 때 입력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데이터 값을 치세요 해가지고서 입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print f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일처리를 한다 하는 거죠. 여기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화면에 type xi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다 치다가 말았네요. 여기다 i라고 쳐야 되는 거를. i. 이렇게 돌면서 x0를 치셔, x1을 치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적어주면은 이 배열에다 이제 배열 엘리먼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scanf에서는 이 앞에다가 꼭 어드레스를 붙여야지 call by reference에 의해서 이 기억 장소의 값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드레스 x.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 자, x0를 치시오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8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4 치고 67 치고 45 치고 89 치고 12 치고 29 치고 17 치고 2 치고 52 이렇게 치면은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로그램 내용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 내용이랑 주소값이랑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일 처리를 할 때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안 받습니다. 어디서부터 받겠습니까? 데이터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제 파일로부터 f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써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일반적인 파일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자꾸 작동시키려다 보면은, 자, 한 가지 방법은 아까처럼 x0, x1, x2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두 개 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죠. 그죠? 두 개 다 어떤 경우에 문제냐면, 맨 처음 이제 x0, x1, x2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거는 너무 프로그램이 길어져서 지루하다 하는 거죠. 좀 짜증난다는 거죠. 반면에 또 지금 이렇게 scanf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scanf를 이용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매번 내가 데이터 값을 또 다시 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키보드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초기화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느냐? 배열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을 정의를 하고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대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여기다가 이퀄 사인 넣은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이 대괄호 안에다가 데이터를 10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38, 54, 67, 45, 89, 12, 51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요 맨 마지막에는 당연히 콤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 데이터는 콤마를 안 씁니다. 요게 제일 깔끔하게 이제 예제 프로그램 돌릴 때 데이터를 일일이 치지 않고 예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제 쓰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입니다. 자, 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변수 이름을 아까 내가 그림에서 봤을 때 요 각각 하나가 x0라고 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3에다가 100을 넣으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디에 100이 돼요? 뭐가 있던 자리에 100이 들어가 있습니까? 38, 54 주의해야 됩니다. 0, 1, 2, 3입니다. 45가 있던 자리가 100이 된다는 거죠. 컴파일로 실행. 여기 이 자리가 100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x6은 x6 플러스 2000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한 개의 변수다라고 사용하고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0, 1, 2, 3, 4, 5, 6. 요 29가 있는 자리가 x6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x6 값을 꺼내 와서 거기다가 2000을 더한 다음에 다시 x6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니까 이 자리가 2029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29가 돼 있던 자리가 이제 2029가 됐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똑같은 타입의 변수들 여러 개들 많이 모아놓고 사용할 때 이렇게 배열을 쓰면 아주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배열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사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에 아주 익숙해져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배열과 포인터와의 관계예요. 내가 전에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잠시 내가 다시 봅시다. 자, 전에 포인터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포인터 변수의 사용 목적이 4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 2, 3, 4 4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가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호출할 때 사용을 한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 프로그래밍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첫 번째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용도가 뭐냐면은 배열 인덱스와 혼용해서 사용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할 내용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면서 중요한 내용이면서 이게 C랭 기지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조금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C랭 기지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이니까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열의 엘리먼트를 액세스를 할 때 포인터를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점 중요한 거다. 자, 내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여기다가 요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거 세 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보여줄 수 있던 거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정하겠어요. 변수 인티저 포인트
부터 P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에다가 X다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이라고 하지 말고 5라고 합시다. 그냥 또 아까는 못하니까. 자, 여기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있는 값을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xi를 출력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38, 54, 67 이런 순서대로 찍혀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와중에 xi 값을 손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xi라고 하는 값을 xi라고 하는 변수 배열 내용을 손대라고 한 적은 없죠. 그죠? 그런데 요거 12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이따 출력을 해보면은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냐면은 여기 20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Ctrl F5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켰더니 자, 좀 황당하죠. 38, 54, 67, 45 이렇게 했는데 여기 12, 0, 1, 2, 3, 4, 5 인덱스 다섯 번째인 거, 인덱스 다섯 번째 있는 12가 2000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에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의 엘리먼트를 간접적으로 액세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내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x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배열 만들고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 변수, 자, 인티저 포인터 변수 p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p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기억 장소에 메모리에 내가 지금 i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당연히 생성이 되겠죠, 그죠? 생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p가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에다가 x를 넣어라 라고 하면 아까 이 x를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나타나는 x는 어드레스 오브 x0다. 우리가 이거 어드레스 오브 x0라고 있습니다. 그 배열의 시작 위치다 라고 했어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위치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한 거나 p에다가 어드레스 오브 x0를 넣어라 라고 한 거나 똑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코드를 하는 겁니다. 이거나 2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배열 이름만 쓰는 걸 갖다가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간단하니까요. 그냥 글자 여러 개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x의 주소가 들어간다 하는 거죠. x라고 하는 배열에 시작 주소가 들어간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게 x0의 시작 주소가 지금 가정을 하자면 몇 번지입니까, 이게? 만번지죠, 그죠? 만번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만이라고 하는 값이, 만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이 기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주소가 굳이 만번지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제 앞으로 포인터 변수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안 쓰고 뭘 쓰기로 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안 쓰고 화살표를 쓰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배열을 그릴 때 이런 번지수를 그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번지수를 그릴 일도 없고 이렇게 어떤 포인터에다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넣게 되면은 얘가 여기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포인터 변수에다가 어떤 기억 장소의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은 이 포인터 변수를 배열의 시작 주소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마치 배열인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포인터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배열인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문법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P0에다가 10을 넣으시오. P2에다가 50을 넣으시오. P5에다가 P1, P1 플러스 1000을 하시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문법입니다. 이거 C랭귀지에만 독창적으로 사용되는 신기한 문법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는데 C랭귀지가 나름대로 굉장히 프로그래머들한테 효율성을 제공하는 이유가 이 포인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막 또 배열이랑 같이 연산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약속을 하기를 C랭귀지 문법에서 약속을 하기를 어떤 약속을 하느냐, 어떤 포인터가 어딘가를 가리키게 되면은 그게 어딜 가리키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어딘가 무조건 가리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가리킨 곳부터 그 다음 기억 장소를 P0, P1, P2, P3, P4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C랭귀지 문법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요 기억 장소, X0 기억 장소는 P0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P1, P2, P3, P4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P라고 하는 배열은 없었지만은 다른 배열을 갖다가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C랭귀지에서 정의한 겁니다. 뭐 이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따라줘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요지가 뭐냐? 이 자리가 뭐라고요? P. 이 자리가 P0.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뭐라고요? P1. 그 다음에 이 자리가 P2. 그 다음에 이 자리가 P3. 이 자리가 P4. 그 다음에 이 자리가 P5로 해석해 준다는 거죠. 포인터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자리부터 P0, P1, P2. 만약에 이 포인터 변수 이름이 Z, 뭐 P가 아니라 Q다라고 칩시다. 이게 Q면은 여기는 또 Q0, Q1, Q2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자, P0에다가 10을 넣어라. 그러니까 어디에 10이 들어갑니까? 38 있는 자리가 10이 된다는 거죠. 이 자리 10이 될 테고 P2에다가 50을 넣어라. 그러니까 어디에 50이 되겠어요? P2가 이 자리죠. 60 있는 자리. 이 자리가 50으로 바뀔 거다 합니다. P2의 자리가 5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P5에다가 P1 플러스 1000을 해라. 그러니까 이 P5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12가 있었죠. 그죠? 12가 있었는데 P1 54에다가 1000을 더해서 넣어라 라고 하니까 이 자리가 1054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 그림이랑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아까 코드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P0에다 10 넣으라 그랬죠. 그죠? 이게 38 있던 자리가 10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P2에다 50을 넣으라 그랬죠. P2. 67 있던 자리가 50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5의 자리를 P1 플러스 1000 해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1054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이거 누구한테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이런 제도를 정했습니까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제도로 이게 운영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 점 봅시다.
자, 그런데 얘가 뭡니까? 포인터죠. 그죠?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또 이 포인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배열처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포인터처럼 사용을 하면서 배열의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터처럼 사용하면서 배열에 액세스를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요 줄이랑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적은다. 요거 마치 P가 가리키는 곳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배열을 이렇게 해서 P0다 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도 또 표현하기로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서 막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거 왼쪽에 있을 때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P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했죠. 그죠? P가 가리키는 곳. P가 가리킨 곳에다 10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림으로 해보면은 P가 가리키는 곳은 X0의 위치죠. 그죠? X0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다 10을 넣어라 하면 이거 38 있는 자리가 1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주 좀 뭐랄까 포인터 원래의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건 이제 특이한 신텍스입니다. 이렇게도 쓴다 하는 겁니다. 얘를 여러분들 동일한 표기법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동일한 표기법으로. 자, 이거 아까 내가 뭐라고 이해를 하라 그랬습니까? 요거 P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랬죠. 가리키는 곳 P가 가리키는 10을 P가 가리키는 곳에다 넣어라.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P가 가리키는 곳에서 미안합니다. P가 가리키는 곳에서 두 칸 떨어진 곳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P가 어디 가리키는데 P를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칸을 두 칸 지나가라는 거죠. 두 칸 지나가라. 그곳에다.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은 P가 가리키는 곳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다가 50을 집어넣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면은 P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P가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두 칸 떨어진 곳 하면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갑니다. 그죠? 어디입니까? P2 있는 자리죠. 그 P2 있는 자리에다가 50을 넣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얘가. P가 그러면 두 칸 떨어진 거.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좀 힘듭니다. 힘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요지는 이렇게 배열 인덱스처럼 써도 되고 이렇게 포인터의 원래 의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렇게 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랑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요거 오른쪽에 있을 때 요거 어떻게 읽냐면은 P가 가리키는 곳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사이먼트문 오른쪽에 있으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 있는 내용. 자,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으로 보면은 P가 가리키는 곳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 있는 내용 뭡니까? 54죠. 그죠? 그 54에다가 1000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서
5칸 떨어진 곳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고 하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서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요거 있는 자리에다가 그걸 집어넣는다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칸 12가 있는 자리에다가 집어넣는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법, 이렇게 사용하는 법이 있는데 이걸 자유자재로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게 쓸 줄 알아야지 이제 유능한 C 프로그래밍이 되고 이걸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 남이 짠 코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5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 플러스 2, 플러스 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플러스 2, 플러스 5가 번지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할 때 한 칸, 두 칸, 세 칸이다라고 했어요. 이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4는 컴파일러 입장에서 여기 이 P가 타입이 뭡니까? P의 타입이 인티저인데 인티저의 크기를 고려해서 주소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번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번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티저 2칸 떨어진 것, 그리고 인티저 5칸 떨어진 것, 인티저 P가 가리키는 것은 1칸 떨어진 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와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아주 이제 더 황당한 경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시 또 커멘트를 묶어버리고 네. 인티저 포인터 Q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티저 포인터 Q.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Q에다가 어사인한데 Q 어드레스 오브 X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Q도 포인터입니다. Q도 포인터인데 이 Q는 뭡니까? X0의 위치를 가리킨 게 아니라 X3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하는 거죠. X3의 위치를 가리키게 하면은 자, Q라고 하는 변수가 그림상으로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에다가 X3의 주소를 넣으라고 하면은 이제 메모리에 Q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하나 생기면서 이 Q가 아마도 X3이니까 요 45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45가 있는 위치.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이제 이 제도가 아주 특이한 제도니까 꼭 이해를 해줘야지 돼요. 자, Q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자, 실행기제의 약속이 뭐냐? 실행기제에서 약속이 뭐라 그랬죠? 포인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은 Q0 포인터 이름을 써가지고 그 다음 칸은 Q1, Q2, Q3 이렇게 하기로 그냥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만은 여기 이 45가 있는 기억 장소를 이 Q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Q0, Q1, Q2, Q3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89가 있는 자료는 X라고 하는 이름 배열로 따지면은 X4에 위치고 P라고 하는 포인터를 이용하는 P4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Q라고 하는 게 여기 X3를 가리키고 있을 때 Q로부터 따지면은 뭡니까? Q1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여기다가 Q3에다가 2만을 넣어라 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자, Q3에다 2만을 넣어라. 어디에 이제 2만이 들어가겠습니까? Q3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Q0가 X3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Q3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따집니다. Q0, Q1, Q2, Q3, Q3이 돼가지고 29가 있는 자리, 요 자리에 2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2만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가 있는 자리죠? 29가 있는 자리죠. 그죠? 29가 있는 자리. 29가 있는 자리가 이제 2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이랑 17 사이, 10이랑 29가 있는 자리에 2만이 들어간다.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위험해서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위험해서 안 되지만은 또 의외로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 때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의해야 되지만 또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 어떻습니까? 포인터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거나 뭐 꺽쇠 가로를 통해서 액세스하거나 막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긴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게 특히 배열을 함수로 전달할 때 배열에 대한 정보를 함수로 전달할 때의 상황과 좀 매치가 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배열에 있는 정보를 액츄얼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함수의 포멀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의 일처리 방식,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포인터를 배열을 액세스를 하는 용도로 쓰는데 주의해야 된다 하는 점,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포인터를 배열로 써가지고 액세스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을 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인티저 a, b라고 하는 걸 한번 적었습니다. 인티저 a라고 b라고 하는 걸 적고, 그 다음에 이제 p가 x 제로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a에다가 내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별표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치는 경우, 이렇게 치는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별표 x, b에다가는 별표 x 플러스 4라고 하는 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자,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프린트 F 해가지고 A는 %t, B는 %t, 뉴라인하고 A, B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P가 X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습니까? 요거 읽는 게 X가 가리키는 곳에서 4칸 떨어진 곳에 있는 값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X, 요거를 P를 배열로 해가지고 P4의 값입니다. 89를 얘기해요. 89. 그런데 요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요걸 먼저 해석을 합니다. 자, 요걸 해석하면 요거 뭡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이겠죠. 그죠? P가 가리키는 값 얼마입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맨 첫 번째 있는 건 38이죠. 그죠? 38에다가 4를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앞에 거는 P4H 89를 출력하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P0에다가 4를 더해라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89, A는 여기 P4의 값 89가 지켜나오고, B는 어떻습니까? B는 내가 P0에다 플러스 4라니까 38에다가 4를 해서 42가 출력돼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인터를 배열과 혼용해서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거를 괄호 치느냐 안 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아주 큰 차이가 나니까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어떤 주소가 가리키는 것에서 얼마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소가 가리키는 것의 값에다가 이제 4를 더한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포인터에 대한 어떤 뭐 속성들이라고 할까, 포인터가 이제 배열과 혼용돼서 사용될 적의 어떤 특이한 점,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다음 시간에는 배열에 대한 정보를 함수로 전달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그 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